네, 경찰서나 관공서에 가보면 게시판에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 수배 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지명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한 건데요. 네, 사실은 신경 쓰고 보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것 같은데 김기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의외로 이 수배 전단이 범인들을 붙잡는 데 큰 효과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통계치를 보면 검거율이 50%에 육박하는데요. 이 50%라는 수치가 그리 높지 않겠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공개 전단에 실린 얼굴들은 수배가 내려진 뒤에도 6개월 넘게 잡히지 않았던 피의자라는 걸 감안하면 이 수치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에 얼굴을 올리기 위해선 무려 2,80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1979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수배 전단의 모든 것 취재했습니다. 내년 1월이 되면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는 바빠집니다. 상반기 종합수배 전단 3만 5천 부를 배포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1년에 2번, 1월달하고 7월달 주민센터하고 PC방, 편의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수배자 20명의 정보가 담긴 전단의 정식 명칭은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전단. 첨단 과학수사 기법들을 동원해 각종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요즘에도 이 종이 한 장의 위력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12월 30일 기준으로 2008년부터 147명을 종합수배해서 10명을 검거했거든요. 검거율은 87.6%입니다. 수배 전단은 올해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경찰서에 수배 전단을 본 시민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농협에 돈을 찾으러 가다가 전단지에 보니까 1번 수배자가 그 사람이라서 이상하다고 비슷하다라고. 2013년 상반기에 배포된 수배 전단 맨 앞에 실린 이모 씨를 부산의 한 농장에서 본 것 같다는 것. 이 씨는 2011년 12월 경기도 포천에서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수배가 내려져 있었는데요. 제보자가 알려준 곳에 찾아가 보니 종족을 감췄던 이 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온 지 한 1년 이렇게 됐어요. 동생이 짓는 데니까 누가 사람이 잘 안 와요. 근데 와서 하겠다 그러니까 하라고. 오랜 도피 생활을 했던 부부는 아이가 없는 부부인 척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농장에서 1년 넘게 일해왔다고 합니다. 핸드폰은 없었어요. 통장을 안 받고 현찰을 달라고 해가지고 현찰을 줬는데 우리는 신용 불량 그렇게 나올지 몰랐어요. 채무에 시달리다 가족 동반 자살을 시도했지만 부부만 살아남게 되자 두 딸의 시신을 남겨둔 채 사라졌던 건데요. 수배 전단에 실린 작은 사진 한 장 덕분에 경찰은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2번 수배 전단에 오르는 20명의 지명 수배자들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걸까요? 매년 수배 명단에 오를 이들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에게 수배 전단 제작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해놓고 그 6개월이 지나도 검거되지 않는 그런 피의자들을 다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 20명을 선발해서 선정하는 거죠.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 5만여 명 가운데 무려 2,800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피의자들. 이곳에 이름과 얼굴을 올리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와서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강력범죄, 그 다음에 이제 피해가 좀 많은 이런 여러 범죄 사실이 있는 이런 피의자들을 우선적으로. 전단이 배포된 6개월 안에 잡히지 않으면 두세 차례 반복해 실리기도 하는데요. 죄질이 더 나쁜 흉악범이 새롭게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죄질이 약한 피의자는 잡히지 않았더라도 수배 전단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명단에 오른 이들은 명단 인쇄 전에 번호를 부여받는데요. 앞번호가 살인 등 강력범죄 수배자들을 우선적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뒷번호 갈수록 경제범죄라든가 지능범죄 이런 순서로. 전단이 붙은 곳은 경찰이 수시로 관리하는 장소라는 의미. 그런 만큼 업소에서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전단을 붙여달라는 민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단이 수배자의 자수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실제 이 수배자들에게는
그 굉장히 압박감이 많이 들 거예요. 또 그 수배자들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 피해자를 설득하고 이래서 자수하는 사례도 좀 종종 있고. 경찰에서는 정기적으로 만드는 종합수배 전단 외에도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공개 수배 전단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전단 역시 피의자 검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5일간의 도피 행각을 벌인 탈주범 이모 씨, 보령 목사부인 살해 사건의 피의자 윤모 씨, 대구 주부 살인 사건의 피의자 성모 씨, 이들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공개 수배 전단을 본 시민의 제보였습니다.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은 경찰의 수배 전단 3,000장을 배포하면서 5시간 만에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수배 전단지를 보시고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다, 아는 사람들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제보가 저희 경찰 관서로 제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 결과 그 주거지에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죠. 지난 15일 광주에서는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피의자를 범행 15시간 만에 검거하기로 했는데요. 전날 이렇게 보여줬죠. 사진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떠있는 거예요. 강력범죄를 해결하는 수배전단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점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성폭행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요. CCTV를 통해 피의자 김 씨의 인상 차기까지 파악했지만 전과가 없는 탓에 신원 파악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은 SNS에 공개 수배 전단을 올렸습니다. 이후 수배 전단은 40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SNS에서 퍼져나갔고 경찰은 전단 게재 3일 만에 결정적인 제보를 받고 김 씨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효과를 봤죠. SNS는 뭐 서울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거고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제보도 그 부산에 있는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시외에 있는 사람이 제보를 했어요.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는 최고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